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정희차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겁기도 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과잉진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죠. 병원에 왔을 때 뭐 치과든 성형외과든. 저도 이제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환자분들한테 이거 필요하지도 않은데 권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을 직접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의구심이나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어떤 병원에서 눈매 교정하라고 했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과잉진료 아닌가요? 제 눈에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필요한가요? 과잉진료 아닌가요?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병원에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눈성형,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쌍꺼풀 수술할 때 단순히 뭐 절개든 비절개든 쌍꺼풀만 하면 되는데, 왜 꼭 앞트임을 하라고 그러고 때로는 윗트임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 이제 눈매 교정을 하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지 당연히 궁금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사실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단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 그냥 쌍꺼풀 하려는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과 의구심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한국인들 눈이나 동양인들 눈이 사실 어떻게 보면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저도 이제 쌍꺼풀이 없지만 쌍꺼풀이 없는 동양인의 눈은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피부가 덮여 있습니다. 그렇죠? 피부가 이렇게 덮여 있고, 눈뜨는 힘이 쌍꺼풀을 유지하기에는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눈뜨는 힘이 약하고 피부가 덮여 있고, 그 피부가 덮여 있는 게 앞부분에서 더 많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일종의 주름, 펄럭펄럭거리는 약간 주름 같은 걸 만듭니다. 이거를 뭐 몽고주름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몽고주름이 있고 피부가 덮여 있고 눈뜨림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으로 우리가 기본 세트로 그냥 쌍꺼풀 수술만 딱 찝든지 절개하든지 쌍꺼풀만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안 부족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만으로 눈매 교정이나 트임 없이 모양이 완벽에 가깝게 만들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들은 일단 약한 정도의 눈매 교정이라도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눈매 교정이 뭐냐면, 눈뜨는 힘을 약간 세게 해서 쌍꺼풀을 유지시키고 눈동자, 검은 눈동자가 조금 더 보이게 만드는 수술 중에 하나의 과정인데, 그 눈매 교정이 약하게라도 필요한 경우가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이 필요하고, 몽고주름이 이렇게 가리기 때문에 쌍꺼풀만 잡았을 때 가리거나 라인이 부자연스럽게 꺾이거나 갑자기 쌍꺼풀 없어야 되는 눈에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연결 부분이 부자연스럽게 끊기는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트임을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로 보면은 눈매 교정을 안 하고 어떻게든 수술을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붙겠죠. 쌍꺼풀을 굉장히 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 풀릴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걸 각오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반복적으로 풀리거나 쌍꺼풀이 아니면 생각보다 두껍게 소세지 쌍꺼풀처럼 눈매 교정 없이 자리가 잡히는 경우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수술하는 사람이 예측을 한 결과로 진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과잉진료인지 아닌지,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 100% 확신을 하는 방법은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기준점을 얘기를 드린다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구체성이 있고, 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이게 100% 이해는 안 되지만 뭔가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는 게 일단 가장 맞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그런 근거, 필요성의 근거를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빼놓고 어떻게 되면은 하면 안 돼요? 라는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보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됩니다. 그랬을 때 가능은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앞트임이나 윗트임은 쌍꺼풀 라인과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좀 더 있고, 뒷트임, 밑트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것만 따로 해도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겠죠. 그리고 견적, 이런 수술을 추가했을 때 비용적으로 달라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 그냥 단순히 뭐 하나의 세트 오마카세라고 뭐 이제 그냥 하나만 하면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술식과 어떤 디테일과 어떤 과정을 거치고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제안에 대한 의심이나 의구심이 된다면 질문을 하시면 납득이 갈 만큼 제가 대답을 해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최원찬 원장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원찬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성형 최첨단 성형 지식에 대한 정보는 또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우리 블로그에도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